안녕하세요. 법으로 위로하는 변호사 김승혜입니다. 배우자와의 안전이별, 안전이혼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특별히 저의 의뢰인들을 위해서 준비한 영상이기도 해요. 재판상 이혼 절차를 겪다 보면은 10분 중에 8, 9명은 가사조사라는 절차를 겪게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형사 절차에서 수사관 앞에서 사건의 조사를 받는 것처럼 가사조사도 가정법원의 조사관 앞에서 이 혼인 생활에 대한 조사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가정법원 각 재판부에는 가사조사관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가사조사관이 당사자를 직접 만나서 사건의 경위, 그다음에 현재의 상황, 그 결과를 정리해서 재판부에 보고하는 그런 절차예요. 다만 수사기관의 절차와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형사 절차는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어서 우리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는 변호사의 입회하에 조사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가사조사는 변호사와 함께 갈 수 없이 당사자만 직접 출석해야 된다는 겁니다. 변호사님,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되나요? 상대방이 거짓말하면 어떡하죠? 실수하면은 제가 이제 불리해지는 건가요?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저의 의뢰인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저와 사건을 진행하는 의뢰인분들은 암기하는 마음으로 보시고 다 보시면 저한테 전화 주세요. 그러면 제가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저는 가사조사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변호사랑 동석을 할 수 없다고. 그런데 저는 이 가사조사야말로 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한 절차라고 생각해요. 이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정을 가장 잘 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조사가 이루어질지에 대한 예상을 어느 정도 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의뢰인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준비해 갈 수 있어요. 이거는 정말 정답과 오답이 있는 대답들도 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가사조사를 앞두고 놓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저한테 어떤 질문을 하냐면은 가사조사관한테 무슨 말을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하시거든요. 물론 무슨 말을 하는지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첫 번째, 일단은 가사조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가사조사관은 먼저 인적사항부터 확인해요. 이름, 직업, 학력, 재혼인지 초혼인지 이런 기초적인 내용들을 쭉 물어보십니다. 그 다음에는 배우자랑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혼인 생활은 어땠는지, 갈등은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리고 이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됐는지, 재산을 어떻게 형성했고 유지했고 증식했는지, 시간의 순서대로 그 사건 위주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꼭 아셔야 되는 게, 법원에서 판사님이 가사조사관한테 조사받으세요 라고 결정을 하시는 가사조사 명령을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각 의뢰인들에게 당신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받으십시오. 조사의 범위를 정해주세요. 그거를 꼭 잘 알고 가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양육권이 문제가 되는 사건이라면 양육권에 대해서 자세하게 조사를 받습니다. 아이를 지금 어떻게 양육하고 있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양육할 계획인지, 주 양육자는 누구고 보조 양육자는 누구인지도 자세하게 묻게 됩니다. 필요하시면 가사조사관이 직접 가정 방문을 해서 양육환경 조사도 해요. 양육환경 조사에서 중요한 거는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데 큰 집, 좋은 환경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왜냐? 재산분할하고 재산분할 받고 어쨌든 환경은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양육의 본질에 해당하지 않아요. 가사조사관은 아이를 잘 키우고 있는 분인지 앞으로도 잘 키울 분인지를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어려요. 그러면 아이 연령에 맞게 집에 안전장치는 잘 해놨는지, 교육기관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이와 주양육자, 보조양육자와의 라포는 어떤지, 양육의 본질적인 요소들을 보고 가시는 거예요. 가사조사 절차를 진행할 때는 원고 피고를 같이 앉혀놓고 조사를 할 수도 있고, 원고 피고를 다른 방에다 앉혀놓고 조사를 할 수도 있고, 이런 조사 방식은 가사조사관에 따라서 달라요. 보통 조사는 1회당 한 2시간 정도 되는데 3, 4회 정도 진행을 하고, 만약에 조사받는 가정법원과 자기 집이 너무 많이 멀다, 해외다 이런 경우에는 하루에 여러 회의 조사를 나눠서 쭉 6시간, 8시간 이렇게 조사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주 예외적이기는 합니다. 두 번째 유념해야 될 사항입니다. 제가 의뢰인에게 가장
많이 드리는 말씀은 무엇을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말할지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은 가사조사관은 단 2시간 정도 당신을 만나는 거거든요. 이 2시간 동안 가사조사관은 사실관계도 파악해요. 그 2시간은 혼인관계를 보여주는 거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볼게요. 옆에 이혼하려는 배우자가 있는데 상대방이 막 사실과 다른 얘기들을 막 진짜같이 막 하는 거예요. 그때 막 본인이 막 이 말을 말려야 될 것 같다 생각해가지고 저 사람은 거짓말쟁이에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막 이러면서 막 흥분하고 그러잖아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아무리 상대방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도 끝까지 침착하게 듣는 거예요. 말이 다 끝난 다음에 정중하게 이 부분이 사실과 달라서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라고 하는 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 두 분 중에 가사조사관은 누가 혼인 생활에서 유책 사유가 있다고 생각하겠어요? 같은 내용이라도 아주 성숙하게 행동하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인 주의점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상대방의 말을 끊지 않는다. 제가 너무너무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심지어 가사조사관의 말을 막 끊으면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진짜 안 돼요. 가사조사관 말도 끊으면 안 되고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더라도 중간에 끼어들지 마세요. 기억하거나 메모를 해뒀다가 본인 차례가 왔을 때 차분하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감정적으로 격해지지 말자. 이혼하는 사람이 옆에 있는데 막 거짓말을 하고 있으면 막 언성을 높이거나 말을 하고 있는데 정말 안 좋습니다. 가사조사관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평소에도 이런 방식으로 해결했구나 라는 거를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가사조사관은 부부 생활을 다 보지 못하잖아요. 가사조사 시간에 부부의 그 관계를 보는 거예요. 정말 상대방의 말을 진심으로 귀 기울여주고 내 의견과 다르더라도 성숙하게 귀 기울여주고 가사조사관의 조사를 존중해주는 성숙한 사람이 되어가자는 거예요. 이혼소송의 과정은 과거를 성숙하게 매듭짓고 성장하는 과정이 되어야 돼요. 나와 적대적인 사람과의 사이를 성숙한 대화로 풀어가는 것들을 이 이혼소송에서 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 상대방을 비난하기보다 사실을 설명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은 나르시시스트예요. 저 사람은 아이보다 자기가 더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가사조사할 때 이런 비난의 감정적인 표현은 절대 금물입니다. 당시 상황은 이랬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사실은 이겁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차분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특히 양육권이 다툼인 사건이라면은 가사조사관은 누가 더 억울한지를 보는 게 아니라 누가 더 성숙한 부모인지를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집을 나가버려서 양육비를 뚝 끊고 있다가 가사조사 바로 전날 양육비 보내고 딱 가사조사를 왔어요. 배우자를 보면서 막 화가 난 거예요. 저 사람 너무 가식적이에요. 여태까지 양육비 안 보냈다가 어제 딱 보낸 거 있죠? 삑! 절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배우자도 아이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마음이 전해져서 고마웠습니다. 결국 가사조사관이 보고 싶은 것은 누가 상대방을 더 미워하는지, 누가 더 피해자인지 이런 걸 보는 것보다 누가 더 성숙하게 행동할 수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의뢰인한테 꼭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제가 암기하듯이 충분히 숙지하시라고 했어요. 그럼 제가 영상에 있는 내용 퀴즈 내면서 물어볼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 사건에서 무엇을 강조하면 좋고 어떤 얘기는 피하면 좋은지, 그리고 가사조사가 끝나면 이 내용이 어떻게 판사님한테 보고가 되는지도 알려드릴 테니까 저랑 전화로 좀 이야기를 하셨으면 합니다. 가사조사는 혼자서 버티는 절차는 아닙니다. 자, 이혼이라는 삶의 과제가 내 앞에 다가왔다면은 저 김승혜 변호사와 그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라면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을 수 있고 성숙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 주십시오. 해결책을 같이 찾아가겠습니다. 이상 법으로 위로하는 변호사 김승혜였습니다.